안녕하세요.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오늘은 비문학 독해 자료입니다. 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 4회에 나오는 지문인데요. 자연어 처리 기술입니다. 기술 분야죠. 조금 더 쉽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들이 사용하는 말은 자연어입니다. 자연어이고 컴퓨터가 알아듣는 말이 인공어겠죠. 여러분들이 혹시 검색을 할 때 우리들이 하는 말, 즉 인간이 쓰는 자연어로 검색을 입력을 하면은 컴퓨터가 그 말을 정확하게 컴퓨터가 알아듣는 말로 번역해서 검색 결과를 보여주죠. 자, 여기에 바로 자연어 처리 기술이 적용된 예가 됩니다. 자, 자연어를 인공어로 어떻게 바꾸고 또 원리는 어떤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언어인 자연어와 컴퓨터가 이해하는 인공어는 차이가 있습니다. 인간의 자연어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바꾸는 것을 자연어 처리 기술이라고 합니다. 요즘 검색을 할 때 평소 우리가 쓰는 언어, 즉 자연어를 써도 컴퓨터가 알아서 검색해 주지요. 자, 바로 자연어 처리 기술이 적용된 결과입니다. 자연어 처리 과정과 응용 분야를 공부할 수 있는 자연어 처리 기술입니다. 자연어란 인간의 역사 속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나타나고 그 역사와 더불어 진화해 온 언어를 말하는 것으로 바로 우리 인간들이 쓰고 있는 언어입니다. 자연어의 뜻 바로 인간의 언어입니다. 프로그래밍 언어 등으로 대표되는 인공어와는 대비되는 개념이다. 자, 인공어는 프로그래밍 언어, 즉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이죠. 자, 인공어의 경우 하나의 말은 하나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컴퓨터는 이를 명확하게 받아들이고 이에 따라 정확하게 명령을 수행합니다. 여러분들이 시험 치는 그 성격 처리 컴퓨터가 하죠.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인공어이기 때문에 오차 실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면 자연어는 하나의 말이라 하더라도 말을 하는 맥락이나 억양, 몸짓과 같은 요소들의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여러분들 억양 이런 걸 뭐라 합니까? 반언어적 표현이죠. 몸짓은 어떻습니까? 자, 비언어적 표현입니다. 여러분들이 자, 반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 1, 2, 3은 자연어의 특성인데요. 인공어와는 대비가 됩니다. 자, 자연어 처리 기술은 이러한 인간의 언어, 즉 자연어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식 및 기술들을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자연어 처리 기술의 개념입니다. 자, 여기까지 자연어의 뜻과 특성, 자, 자연어 처리 기술입니다. 이 단락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인간의 자연어와 컴퓨터의 인공어는 차이가 있다. 자연어 처리 기술은 인간의 언어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식 및 기술들을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하나의 자연어 문장은 자, 우리 보통 문장이죠. 보통 여러 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단어들 사이에는 그 단어가 문장 내에서 맡은 역할에 따른 연결 관계가 존재한다. 자, 자연어 문장의 특성이죠. 자연어는 뭐 모든 언어가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자, 형태소, 즉 우리 형태소 단어가 결합되어 있고요. 단어들 사이에는 중국어 같은 경우에는 위치에 따라서 우리말 같은 경우는 조사나 의미에 따라서 문장 내에서 맡은 역할이 또 달라지죠. 문장 내에서 연결관계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자연어 처리를 위해서는 문장을 구성하는 성분, 자, 우리 문장 성분, 대체로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관형어, 부사, 수식어 이런 등이 있죠.
자, 그 성분들 간의 관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자, 성분을 찾고 또 관계를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를 위해 사용되는 것이, 문장을 구성한 성분을 분석하는 것이 바로 형태소 분석기와 구문 분석기가 있습니다. 자, 자연어 처리의 전제입니다. 자, 자연어 처리를 위해서는 성분들 간의 문장 구성한 성분을 알고 성분들 간의 관계를 분석해야 됩니다. 그죠? 자, 문장에서 의미를 갖는 최소의 단위를 형태소라 하죠. 의미를 구별하는 최소의 단위는 뭡니까? 예, 의문입니다. 그죠? 형태소로 하는데, 형태소 분석기는 띄어쓰기 단위에서 사전과 대조해보고 그 말이 없으면 의문을 줄여나가면서 다시 대조해오는 방식으로 형태소를 분석한다. 이런 뜻이죠. 대통령이 띄어쓰기죠. 이거는 띄어쓰기 단위 사전에 없는 말이죠. 그러면은 이를 빼보겠죠. 그러면 대통령 이렇게 되겠죠. 또 이를 또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의문을 줄여 나가면서 분석해 본다는 뜻이죠. 자, 대통령 플러스 의문을 줄여서 대조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형태소를 분석할 때는 사전뿐만 아니라 문법, 규칙, 언어 사용, 통계 등의 정보를 활용합니다. 뭐 사전만이 아니고 또 여러 가지 맥락을 또 고려해야 되죠. 자, 형태소 분석의 과정과 방법입니다. 자, 이런 형태소를 분석한 다음에 구문 분석기를 돌리는데요. 자, 구문 분석기는 분석된 형태소를 바탕으로 문장의 주어, 목적어, 서술로 된 급연적인 역할. 자, 주어, 목적어, 서술어. 자, 문장 성분과 관련이 있죠. 또 수식 관계를 분석하여 성립 가능한 문장의 구조를 파악합니다. 자, 구문 문장 성분의 역할이죠. 바로 문장 성분의 역할은 주어, 목적어, 서술어 등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자, 이 부분은 구문 분석의 과정과 방법입니다. 자, 자연어 처리 과정, 자, 형태소 분석과 구문 분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자연어 처리를 위해서는 형태소 분석과 구문 분석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자연어는 같은 문장이라 하더라도 사용하는 맥락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맥락 분석을 통해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의미 분석기와 담화 분석기입니다. 자, 의미 분석기와 담화 분석기가 필요한 이유죠. 자연어는 맥락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자,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의미 분석기와 담화 분석기가 필요하다는 뜻이죠. 자, 의미 분석기를 먼저 보죠. 의미 분석기는 주로 동음이어에 의해 발생하는 중의성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자, 눈이 겨울에 내린 눈인지 우리가 물체를 보는 눈인지, 자, 이 동음이의가 되죠. 같은 소리를 낮으면 뜻이 다른 말을 동음이의라고 합니다. 밤하고 밤이죠. 자, 먹는 밤도 있고 깜깜한 밤도 있지 않습니까? 대명사를 원래의 대상과 연결을 시키는 역할을 한다. 자, 대명사 그거 여자일 수도 있고 남자일 수도 있고 설수일 수도 있고 민수일 수도 있잖아요. 앞에 나오는 문장들과 비교해서 대상을 찾겠죠. 예를 들어 나는 파리가 좋아. 그곳에 다시 가고 싶어. 요 나가 대명사죠. 자, 요 파리는 자, 우리 프랑스 파리도 있지만 곤충 파리도 있지 않습니까? 동음이의죠. 자, 이런 등등 요 대명사 역할이나 동음이의 역할을 살펴보려면 의미 분석기를 돌려야 되겠죠. 자, 나는이 날다, 또 나는은 또 이런 말도 있네요. 나는이 날다의 관형사형일 수도 있고요. 자, 날다라는 동사의 관형사형일 수도 있고 대명사 플러스 조사의 결합일 수도 있죠. 자, 이걸 확인해야 되겠죠. 파리가 지명을 말하는지 곤충을 말하는지도 불분명하죠. 자, 이때 가고 싶다와 함께 나타날 수 있는 정보, 공기는 함께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자, 가고 싶다와 함께 나타나는 것은 파리가 되기는 곤충 파리는 아니겠죠. 그래서 프랑스 파리, 프랑스도 파리가 됩니다. 그죠? 파리가 지명임을 확인할 수 있고요.
지명인 8위는 날 수가 없죠. 날 수가 없다는 제약정보, 공기정보는 함께 일어나는 것이고요. 제약정보는 함께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많으니 대명사와 조사의 결합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컴퓨터가 의미 분석을 통해서 순식간에 파악을 하겠죠. 자, 공기는 단어 형태에서 따위가 문법적으로 어긋나지 않고 동일한 문장이나 문단 안에서 나타나는 것을 공기라고 합니다. 동일한 문장에 나타날 수 없는 것은 바로 제약이죠. 자, 의미 분석의 과정과 방법입니다. 자, 담화 분석기는 발화자와 청자, 대화 상황, 다른 담화자의 인간관계를 분석한다. 자, 담화 분석기가 발화자의 의도까지 파악을 하면 이를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문장으로 출력한다. 문장으로 보내겠죠. 자, 이렇게 자연어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문장, 인공언어로 바꾸는 거죠. 자, 담화 분석의 과정과 방법입니다. 자, 자연어 처리 과정인데요. 자, 의미 분석과 담화 분석입니다. 자, 형태소를 분석하고 구문 분석하고 의미 분석하고 담화 분석을 하면은 거의 자연어를 인공어로 바꿀 수 있겠죠. 자, 주로 동음이어에 의해 발생하는 중의성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대명사를 원래의 대상과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는 의미 분석과 발화자와 청자, 대화 상황, 다른 담화자의 인간관계를 분석하는 담화 분석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자연어를 처리했죠. 자, 이런 자연어 처리 기술은 인간과 상호작용이 가능한 지능형 로봇을 만드는 데 필요한 핵심적인 기술이지만 현재 정보의 분류와 검색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자, 자연어 처리 기술의 사용이죠. 상당히 많은 부분에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자료지 않습니까? 필요한 정보를 얻고자 할 때 SQL, 자, 구조화된 언어죠. 구조화된 언어, 데이터베이스 조작 언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인공언어입니다. 그죠? SQL을 주로 사용하는데요. 자, SQL 컴퓨터 조작 언어로 작성한 프로그램으로 필요한 데이터가 있는 위치와 조건들을 지정하면 그에 맞는 결과들이 출력되는데 이때 NLIDB는 자연어 처리 기술인데요. 사용하면 보다 쉽게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다. 자,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데이터베이스 사용자가 자연어 질의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 자, 우리가 컴퓨터에 우리가 사용하는 일상어를 입력을 하면은 자, 바로 자연어로 우리가 질의를 한 것이 되겠죠. 자, 데이터베이스에 그러면은 컴퓨터가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시스템이 바로 NLIDB입니다. 자, NLIDB는 사용자가 입력한 자연어 검색 요청을 최적의 결과물을 출력할 수 있는 SQL로 번역해준다. 번역을 해주기 때문이다. 자, NLIDB는 컴퓨터가 이용할 수 있는 SQL로,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SQL로, 즉 인공언어를 자연어를 인공언어로 바꾸어주는 역할을 하죠. 자, NLIDB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만약 국회 도서관의 위치는 이라는 검색 요청이 있을 경우, 자, 이건 자연어입니다. 그죠? 자, 이거는 SQL, 컴퓨터 언어, 인공언어가 아닌 자연어를 사용했죠. 자, NLIDB는 자연어 분석 과정을 통해 이 질문이 사용자가 국회 도서관의 위치나 가능 방법을 알기 위한 것으로 파악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서 국회 도서관의 위치, 지도와 그곳에 가는 방법을 출력할 수 있는 SQL, 즉 컴퓨터 언어죠. 컴퓨터 언어로 바꾸어줍니다. 자, NLIDB가 인간의 언어를 인공언어, 컴퓨터 언어로 바꾸어주는 역할을 하죠. 자, NLIDB의 기능입니다. 이러한 방법은 국회 도서관 위치와 같은 키워드가 들어간 결과를 출력하는 방식에 비해 검색의 효율이 높다. 자, 우리가
국회 도서관으로 가는 길, 이렇게, 이건 자연어는 쉽지만, 국회 도서관 위치,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검색 효율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이게 가능한 것은 바로 자연어 처리 기술 때문이겠죠. 자, NLI DB의 효과입니다. 자, 정보 분류와 검색에 상용되고 있습니다. 자, 자연어 처리 기술의 응용 분야입니다. 인공지능과 또 정보 분류와 검색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요즘 대부분의 검색 엔진이 이 기능을 많이 사용하고 있죠. 자, 자연어 처리 기술은 인간과 상호작용이 가능한 지능형 로봇을 만드는 데 필요한 핵심적인 기술이지만 현재 정보의 분류와 검색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비문학 독해를 공부할 때 반드시 해야 될 과제가 단락별 내용을 문장으로 정리하고 주제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어디에도 없지만 꼭 해보십시오. 자, 윗글의 내용을 단락을 기준으로 문장으로 요약하고 주제를 말해 보세요입니다. 자, 인간의 자연어와 컴퓨터 인공어는 차이가 있다. 자연어 처리 기술은 인간의 언어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지식 및 기술들을 연구하는 분야이다. 자, 자연어 처리를 위해서는 형태소 분석과 구문 분석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주로 동음이의에 의해 발생하는 중의성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대명사를 원래의 대상과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는 의미 분석과 발화자와 청자, 대화 상황, 다른 담화와의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담화 분석의 과정이 또 필요하고요. 자연어 처리 기술은 인간과 상호작용이 가능한 지능형 로봇을 만드는 데 필요한 핵심적인 기술이지만 현재 정보의 분류와 검색에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자, 주제는 자연어 처리 과정과 응용 분야입니다. 여러분 오늘 자연어 처리 기술을 공부해 봤는데요. 기술 지문을 읽을 때는 자, 용어의 개념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처리되는 과정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국어 공부의 기본은 본문 중심의 공부, 반복과 복습입니다. 문제풀이 중심으로 하는 것보다는 본문 중심의 공부라는 거 꼭 기억하고요. 우리 연계가 되어도 문제가 그대로 연계되는 것이 아니라 본문을 가지고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이겠죠. 자, 자연어 처리 기술에 대해서 공부를 해 봤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고요. 오늘도 고맙습니다.